핫쌤입니다. 7급 필수의 언어 논리 문제 답 찾는데 과연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찾을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사부 우성 이틀을 익히면 되죠. 자,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자, 그러나 또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의 의견, 생각, 주장을 펼칩니다. 대개 이 방식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고 나의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죠. 이것을 이유, 근거, 사례라 그러죠.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내 의견, 내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정리 강조하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콘텐츠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게 맞다 그렇답니다. 이슈 또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대한 나의 의견은 모든 유튜브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구글이 이렇게 그 요건을 정해놨기 때문이다. 자, 이유란 표현 우리말로 옮기면 때문이다죠. 그래서 이 틀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글을 보는 겁니다. 글을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했던 논설문 특성을 떠올려 보세요. 논설문은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 갈식이라 그러죠.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짜여져 있는데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 이슈, 문제 이것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주장을 밝힌다. 그러나 또는 하지만 내 의견, 이게 주장이죠.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다. 왜냐하면 때문이야. 이 표현 가지고 내 의견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이때 근거, 사례를 제시하죠. 그래서 이유, 사례를 대는 겁니다. 결론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도 있고 요약하기도 한다. 자,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내 주장을,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글은 머리, 꼬리 위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잔소리하죠. 4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여기 들어갈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거죠. 지문 보겠습니다. 머리, 어떤 사람이 파괴하는 냉각제를 사용하는 경우 고려해보자.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가난한 마을에 산적이 들이닥쳐서 약탈을 저질렀답니다. 자, 꼬리, 콩 하나의 손실은 미미한 해악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산적도 특정 주민에게 큰 고통을 준 것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주민은 이번에도 굶주리게 되었다. 하지만 잡혔습니다. 산적들은 별로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마지막 문단 또 하지만 나왔죠. 그러면 주장이 나오겠죠. 자, 공범의 원리. 자, 강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체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악행에 가담한 경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와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 영향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유만으로 따른 도덕적 책임, 그러므로 잡혔습니다. 이 글은 두 갈식이죠. 이렇게 체크하고 나서 선택지를 보러 가는 거죠. 자, 그들의 주장은 맞다, 그렇다 하지만 영향의 크기와 관계없이 무관하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중심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도덕적 책임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관계가 없다, 차이가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이처럼 사부구성을 익히면 지문 전체를 읽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 체크하고서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인사처 TV 그 동영상에 등장하는 현직자가 풀어가는 전체적인 흐름이죠. 자, 사부 구성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을 체크하지 않으니까 전체를 읽어야 하죠. 분명하게 맞다, 그렇다 하지만 내 의견, 내 주장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문이야, 그러므로 따라서 있었죠. 이와 같은 걸 두 가식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봐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짚어보는 겁니다. 자, 키워드 연결법 분명하게 차이가 없다, 무관하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키워드는 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써죠. 이것을 어휘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한 거죠.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적절한 진술을 찾으라는 거죠. 지문 보겠습니다. 의학파 가장 큰 특징은
토지 문제를 토지 시장에 국한시키지 않고 경제 전체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해서 파악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단 이와 달리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A학파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B학파, A학파 이항대립 구조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상품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맡겨두면 된다고 주장한다. 주장이 나왔습니다. B학파의 관점에 따르면 B학파 관점, 주장, 기억입니다. 토지는 좋은 투자 대상이랍니다. 세 번째 문단 A학파는 B학파 달리 역시 이항대립 구조죠. 증가시킨다. 공급 증가는 다른 상품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크했습니다. 상품 투자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니은 그러므로 사부구성 잡혔죠. 악순환이 반복된다. 잔뜩 끼게 된다고 주장한다. A, B 서로 주장하는 바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문제 지문 핵심 내용을 사부 구성으로 체크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택지 보러 가는 거죠. 1번 기억, 토지에 대한 투자는 상품 투자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기억입니다. 토지는 좋은 투자 대상이다. 같은 뜻이죠. 2번 보세요. 기억, 같은 진술입니다. 동일 방식, 동일 내용이죠. 3번 보세요. 기억, 토지에 대한 투자는 상품 생산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수단으로 활용된답니다. 일단 제쳐두고 4번 기억, 토지 투자와 상품 투자는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첫 문단에서 경제 전체의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그리고 밑에 거시경제적 변수를 함께 고려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A학파에 대한 주장이죠. 지금 기억은 B학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기억 진술이 이 4번과 동일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 가운데 답이 있다는 얘기죠. 1번의 니은 보세요. 토지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토지 투자는 상품 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저장치가 없답니다. A학파와 B학파 서로 대립관계인데 그러나 앞에 공급 증가는 다시 상품 투자의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내재적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니은에는 이제 억제 요인 이것과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니은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역접이니까. 그러면 제어장치 억제 요인 서로 연결할 수 있죠. 결국은 A-입니다. 키워드 연결이죠. 답은 1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내기 어려워하는 경제 관련 지문 핵심 내용 쉽게 추려내면서 답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문단 B학파 마련이다. 여기까지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맡겨둔다. 이게 아담 스미스 하는 말,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의 자동 조절 장치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에 따라서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 억제되죠. 그러나 토지는 수요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토지 공급 자체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제학을 전공으로 택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어려운 지문을 보고서 답을 찾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부구성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은 인사처 TV에서 이 문제 해설을 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 그 설명 자료입니다. 이렇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 이론적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글쓴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부구성 이 틀을 익히자고 하는 겁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그러므로 정확하게 우리가 익혔던 사부구성 그 틀이죠. 그리고 키워드 연결법 자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답니다. 그러면 여기 제어란 단어 서로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글은 머리, 꼬리, 그리고 대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잔소리, 글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글을 보는 눈을 만들자고 하죠. 읽다는 해석 관점입니다. 신문 행간을 읽다, 그것은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관점, 접근하자. 자, 사부구성 양길이 포스트에 꼬리 물기. 이것을 익히면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볼 수 있고 선택지진이 빨리 판단할 수 있죠.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화이팅 하십시오.